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그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실제 1차 사건이 발생된 지 34년 만에 그리고 네. 이제 DNA로 인해 가지고 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된 지 1년 만에 네. 경찰의 재수사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재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춘재는 1980년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네.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살인 행위 이외에도 34건의 그 성폭행 또는 강도를 했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9건만 채택이 되고 25건은 그것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채택이 됐어요. 아마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본인이 이제 하도 오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진술이 좀 약간 약하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 네. 이것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는 확실한 것만 이제 그 이춘재가 한 그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괴물이 된 이춘재. 그런데 재수사를 통해서요. 어린 시절에 이춘재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춘재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춘재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사건이 본인의 친동생이 익사를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어렸을 때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친동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감정 표출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춘재 같은 경우엔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친동생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정 표출이라든지 뭐 그러한 분출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그랬던 이춘재에게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이춘재에게 혹시 변화가 찾아왔던 시점이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춘재가 다른 대목을 진술할 때는 이렇게 냉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업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막 신나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기갑부대에 갔는데 네. 탱크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탱크 운전을 하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탱크 운전하면서 그 대열을 앞장을 서면 자기 뒤로 또 다른 탱크들이 쫙 쫓아올 때 굉장한 짜릿함과 희열을 느꼈다. 그걸 굉장히 신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군대 마치고 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희열을 느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관련해서요. 경찰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관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희열을 느끼려고 연쇄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경찰에서 발표했었던 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견해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얘기 계속 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전에 뭐 사망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연쇄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땡크 몰고 가는데 그것을 희열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86년도 1월 달에 1월 23일 날 전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은 공식적인 거는 2월 달부터 됐는데 실제로는 그 동네에서 1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역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그 허무감이나 이런 걸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이 처음부터 나가면은 그런 어떤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7월 달까지 그 성폭행을 계속 하다가 9월 달부터 이제 1차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고 난 뒤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지나면서 범행 수법들이 진화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의 형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이춘재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짓밟고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죠. 네. 남들의 고통이라든가 슬픔에 대해서 교감이 전혀 안 하는 건데 뭐 보통 사람들한테도 당신의 사이코패스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기도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 상위 상위 65에서 80% 명명백백한 사이코패스로 나타나고요.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다음에 뭐 동생이 저기 일찍 죽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었어요. 이런 건 다 이춘재 입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 사이코패스도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사이코패스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보니까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춘재는 자기가 어떤 화재의 사건의 중심이라고 기뻐하거나 들떠있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지금 경찰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인들한테 관심을 받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는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경찰 발표대로 군대에서는 희열을 느꼈다가 그런 희열이 사라져서 희열을 느끼기 위한 도구로 타인의 생명을 이용했다면 이것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우인성 교수님 말씀대로 군대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감정 때문에 타인을 완전히 도구로 수십 명을 활용한 것이니까 아하. 정말 인면수심의 사람인데 네. 사이코패스들이 남한테 미안한 건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아하. 지난번에 왜 아동을 살해한 그 왜 미성년자도 보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고 내가 지금 갇혀서 네. 꼭 구경을 못한다. 네. 그걸 유감스러워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춘재라든가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인면수심에 이기적인 아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이춘재라는 이 인간 자기 사건이 영화화된 살인의 추억 이게 영화가 된 걸 보고 좋아했겠네요. 그럼 그 영화도 혹시 봤을까요, 이춘재는? 그런데 이게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살인의 추억을 이춘재가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교도소 안에서 봤거나 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춘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 분석을 해주셨지만 본인이 지금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9건만 증거가 있어서 이제 재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인데 사실은 그 자기가 저질렀다고 한 범죄 중에서 그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일종의 좀 과시욕도 섞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찰이 다 파악을 했겠지만 그 진술의 진위는 좀 가려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사 결과는 나왔지만 유족들, 그 희생자들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